현재 주식시장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지금 정규시장보다 더 재미있는 게 시간의 거래 시장입니다. 아마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시간의 거래에서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저 같은 전업 투자자나 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시간의 거래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쇼핑한다고 정규 시장보다 더 집중해서 움직였는데, 사실 지금 주식을 이미 오랫동안 보유자들은 이미 파티 분위기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시간의 거래를 이용한 오버나이스로 단기간에 확실한 수익을 끌어올려야지 지금 시장에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또 깜빡이 안 켜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잘 나가다가 갑자기 가끔씩 이렇게 보시다시피 급락 나옵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5%, 갑자기 2%,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지만, 급락이 나오는 날보다 상승하는 날이 더 많고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손실을 입을 수 있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시장 분위기 봤을 때 개파락으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워낙 시장이 강해서 장 초반에 잠깐 본전을 찾아주는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손실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는 시장이며, 오버나이스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시간의 거래나 종가 매수나 잘 주식을 보유했는데 갑자기 미국 증시가 급락한다. 그러면은 수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본전을 찾겠다라는 목표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을 때, 나는 이 A라는 종목에서 내일 시초가나 장 초반을 이용해서 수익을 한 2% 내겠다. 2% 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미국 증시가 이런 식으로 급락해 버린다면 그 2%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A라는 종목에서 수익 2%가 아닌 본전 또는 마이너스 1% 손실까지 감수를 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합니다. 미국 증시가 멀쩡하다면 나는 계획대로 2%를 낼 것이며, 내가 생각을 했던 가격이나 또 시간의 거래 종가보다 시초가가 약하다 싶으면 2% 수익은 포기하고 본전이라도 챙기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안정적인 오버나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의 거래랑 신고가만 보더라도 종목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날 갭상승만 띄운 다음에 힘도 못 쓰고 무너지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어차피 시장 장 초반에는 갭상승이나 확 올라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아무 문제 없이 오버나잇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종목들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버나잇으로 수익 줄 때 챙기고, 수익 줄 때 챙긴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 캔들 비교 분석해 보면서, 이게 빨간불일 때,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파란불이 갑자기 빨간불로 바뀔 때, 아니면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몸통이 크지 않고 시초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다시 올라올 것 같을 때, 이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신고가 종목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스크롤을 정말 여러 번 내려야지 종목들을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 순위로 보면은, 일단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증거금 100%도 무조건 매매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E&D도 증거금 100%인데 매매를 할 만했고, 다만 증거금 100%보다는 또 다른 종목들이 훨씬 더 수익 내기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 눈에 잘 차지 않고, ECS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간에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세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10,000원에서 멀어진 상태. 이미 욕심의 구간이며 신고가 상태이긴 하지만, 또 한 방에 또 고점 뚫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서 하루 이틀 정도 쉬다가 10,000원 벗어난 자리를 계속 지켜준다면, 그거는 장중에 미세하게라도 반응 나오는 초기에 잡아서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호가 단위가 변한 종목이 이 바뀐 구간에서 멀어져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황금선 타고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봤을 때 반응이 나오는 구간이 집중만 해준다면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수직으로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신고가, 그냥 최근에 많이 올랐다 싶으면 보유자의 영역이라 생각하고서 다음 버스를 기다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이 신고가 종목들 당연히 장 초반에 반응이 안 나오고서 음봉이 나올 수 있어서 확실하게 양봉, 시초가를 유지하면서 그 위에서 거래가 될 때 그때만 공략이 가능합니다.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 동반해서 현재 최근 고점들 다 돌파했습니다. 지금 각도만 보더라도 단기간 상승률을 보더라도 저는 좀 급하게 오른 종목보다는 처음 양봉이 뜬 거, 최근 며칠 동안 조용했는데 갑자기 양봉이 한 번 발생한 거,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신고가 종목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종목에 집중해서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여기에서 반응 오고 여기에서 반응 온다. 저는 좀 상승 초기나 중요한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미 이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밑에 게 반응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올라 버렸다. 그러면 저는 이거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매수가가 아니라면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냥 신고가 종목만 골라서 보더라도 지금 매매할 종목들은 널렸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종목들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으며 처음 양봉이 뜨는 종목들 집중적으로 본다면 그게 빠지지 않을 때 매수가 강하다고 판단해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가가 왜 여기서 빠지지 않을까? 올라온 자리에서 왜 쉽게 빠지지 않을까? 이거를 생각한다면 매매를 조금 더 쉽게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 종목 보시면 상한가 종목에서도 신고가 종목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신고가 제대로 못 찍어본 링네트가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말고도 이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이며 당연히 시초가가 너무 높다 싶으면 저는 그냥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명신산업도 시초가가 10%, 인바이오가 시초가가 15%, 어쨌든 15%에서 26%까지 오르긴 했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그냥 매매를 포기해버립니다. 최근에 ECS도 마찬가지. 이것도 갭상승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그냥 5% 정도에서만 시작했어도 정말 적극적으로 공략할 자리였는데 이미 많이 뛰었다면 저는 욕심을 더 부리지 않고 포기를 합니다. 딱 모양만 봤을 때 링네트가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웰크론 한택, 이것도 상한가 닫힌 시간이 오후 내내 닫혔는데 그전 고점들 뚫어 주었습니다. 높은 갭상승만 아니라면 장 초반에 위협적인 눌림목이 아닌 이상은 또 눌림목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눌림목이 너무 공포스럽게 떨어진다면 그거는 잡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잡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좀 지독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눌림은 적당히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니언스가 상한가에 마감을 했는데 지금 주봉 월봉 다 뚫었습니다. 일단 주봉 월봉 차트는 좀 괜찮은 상태에서 마감을 했는데 상한가에 닫혀있는 시간이 좀 길게 마감을 했습니다. 길게 마감한 상태에서 적당한 갭상승이 뜨는 게 중요한데 저는 호가창이 가볍고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 쪽에서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 보더라도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며 시간의 거래에서도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서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가야 될 자리, 버텨줘야 될 자리인데 뭐 아래 꼬리도 거의 없는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오후장에 좋은 뉴스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를 유지를 해주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해석을 해봤을 때 이 뉴스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재료는 힘을 못 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못 버텨준 하락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나 시간 지나서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온다. 뉴스 뜨고서 상승했던 자리 위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뉴스가 떴던 가격보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5일선도 위협하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린 오텍과 부강약품 오텍 같은 경우에 아쉬웠던 점은 험해수 쌓아놓고서 시간의 거래에서 첫 체결부터 올렸습니다. 워낙 신고가 종목에 관심이 큰 종목이라 그런지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째 되었든 간에 지금 이 종목은 거래 대금이 지속이 되는 종목의 신고가 상태라서 시장의 관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험해수가 나왔긴 하지만 어째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시초가이기 때문에 그냥 시초가와 시간의 거래 종가 2만원 앞자리가 바뀌는 2만원 정도만 기준으로 주가의 흐름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에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은 보시다시피 많지만 이 모든 종목들이 이런 거래 대금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루에 4천억 원, 3천억 원. 신고가라 해봤자 1,000억도 안 나오는 종목들도 많은데 거래 대금이 몰렸다는 것은 시장에서 신고가에 돈이 몰려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류해놓고 장 시작하고 10분, 20분 지나서도 주가가 잘 내려가지 않는다면 또 그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LNF도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신고가 상태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마지막에 1% 정도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1%에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래 꼬리가 있기 때문에 저점을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괜찮은 종목이고 매수가 강하다면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가인 79,000원은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상승하고 79,000원은 좀 강력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79,000원은 정말 강력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시간의 거래 저점도 79,000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옴에도 어쨌든 이 자리만 지켜준다면 매수가 강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자리 다 지켜주면서 또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고가 종목들 몇 개 보이고 있으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황금선 아래에서 좀 오래 머물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진짜 갈 종목이면은 올라온 자리 계속 유지해 줄 겁니다. 올라온 다음에도 주가가 잘 내려가지 않고 유지를 해줄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늦지 않아서 일단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단순히 차트랑 최근에 떴던 캔들의 의미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매매할 종목과 주의해야 될 종목들은 쉽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